국가정보기관은 비밀기관입니다. 때로는 합법적이지 않는 일을 해야 할 경우에도 있습니다.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나라든지 그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합니다. 영국이 정보기관으로 유명한데 MI5, MI6라고 합니다. 방첩기관과 대외정보 수집기관. 이 기관의 우두머리는 100여 년 동안 그 이름이, 사진이 신문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그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은 언론이 알고도 쓰지 않는 것이죠. 알고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일반 민간인들은 그것을 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 알란 튜링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고 죽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분은 컴퓨터의 창시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동성연애를 하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결국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화학적 거세를 할 것이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결국 화학적 거세를 선택을 했고 그 몇 년 뒤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분도 정보기관에서 일했다는 것을 자랑해가지고 선처를 바라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기관 이름이 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기관을 옛날부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권력 남용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정보부장을 남북 회담의 대표로 내세워 가지고 간첩 잡는 사람이 김일성을 만나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부의 기능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임동원 국정원장을 김정일과의 어떤 밀사역으로 맡겨가지고 중인 환시리에 간첩 잡는 사람이 김정일과 귀속 이야기를 하는 장면까지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정보원이 북한 공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정권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조성한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는데 그때 국가정보원이 돈을 보내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국가정보원의 영혼이 이미 타격을 받은 것이죠. 노무현 정부 때는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안에 만들어 가지고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까지 재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한 짓이 맞다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었죠. 더구나 김현희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고 김정일이도 2002년 9월 17일 날 일본 고이즈미 수상을 만났을 때 김현희가 증언한 다우치 야에코란 여자를 북한이 납치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사실상 김현희의 존재를
시인한 것입니다. 이걸 또 재조사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허황된 루머를 재조사를 해서 결론이 뻔한 결론, 사실을 뒤집지는 못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성규 국정원장 시절에 2006년에 1심회 간첩단 사건을 수사할 때 청와대에 관련자가 있다 해서 그 방향으로 수사를 잡다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굳이 적폐청산을 하려면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죠. 이런 것을.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새 정부 들어서 또 적폐조사하겠다는 걸 목록을 내놓았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북한 정권, 친북 세력, 종북 세력과 싸웠던 사람들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는 집권 세력의 비판적이었던 세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그런데 정치 보복도 질이 있습니다. 질이. 세상에 정보기관이 자기들이 한 비밀을, 자기들의 비밀을 스스로 이렇게 공개하는 나라는 그건 정보기관 해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미국 CIA 등 세계의 여러 정보기관이 정보협력을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CIA든 MI5, MI6든 혼자 정보로는 안 됩니다. 정보는 교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켜야 할 비밀을 스스로 공개하고 그것도 정치 보복적으로 하는, 비밀을 지키지 않는 비밀정보기관한테 누가 정보를 줍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미국의 육자회담 대표였던 어느 한 분이 우리 외무부 측에 대해서 운동권 출신의 어떤 고위 실무자 한 사람 이름을 딱 찍어서 이 사람한테는 육자회담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전화를 국정원이 감청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굳이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죠. 지금 이 국정원의 소위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임이 명백하므로 그 효과가 이미 무효가 됐습니다. 정치보복도 안 되고 결국 국정원에 대한 자해적 자기폭로가 될 것입니다. 자해적 자기폭로.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김건희가 저지른 짓이 아니고 북한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처럼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확인된 사실을 국가기관이 재조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런 짓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국정원에 의한 적폐를 같이 조사한다면 그나마 균형이라도 맞겠는데 이건 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체제 수호 기구가 정보부 안기부였습니다. 3대에 걸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걸쳐서 자칭 진보 정권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이 국가정보기관을 가장 우스운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이익,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불침번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불침번을 써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가정보기관입니다. 특히 북한 핵 위기에 대처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이 국가정보원이
세계 정보의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서 저 국정원에는 정보를 주면은 안 된다. 엉뚱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 북한의 국가보위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국정원이 적폐청산이라면서 대행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인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그야말로 국가를 수호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 정보기관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까발리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더구나 그것을 개혁이란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개혁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의 체제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체제수호 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기관의 영혼과 정체성을 해체하는 일이니 이것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